안녕하세요. 재무설계사 최기성입니다. 자, 모멘텀 전략 2023년도 2월 살펴보도록 하고요. 오늘은 추가적으로 연금계좌 새해 맞이해서 연금계좌 세법 개정사항 몇 가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모멘텀. 자, 지난 한 달간 미국 주식은 약 7% 정도 상승했습니다. 자, 우리의 상승 하락의 판단 기준인 최근 1개월 수익률, 최근 3개월 수익률, 최근 6개월 수익률은 각각 보시면 여기 이렇게 수치가 보여집니다. 이 세 숫자 수익률의 그 평균을 구해보면 3.8%, 즉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느냐?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한 달 더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달간의 그 급격한 상승 후에 하락하는 모습이 최근 1년간의 그 하락장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더 몸을 사리면서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듯이 이 모멘텀 전략에도 단점은 있어요. 바로 횡보장일 때 작은 손실이 누적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건데요. 그래서 또 이제 원칙을 또 깨는 것도 이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원칙을 깨는 전제 조건은 뭐냐? 손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. 이럴 때는 허용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. 미래에 다음 달에 올라갈 거라 막 전망치가 높더라도 높아가지고 원칙을 깨는 거는 저는 허용할 수 없고요. 반대는 허용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 달간 더 두고 보자.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모멘텀 전략은 상승 전환했지만 한 달간 더 두고 보자.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 계좌 관련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런 투자 전략을 저에게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IRP나 즉 퇴직연금이죠. IRP나 연금저축 펀드에서 ETF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 연금계좌와 관련된 세법 개정이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목만 말씀드리고요. 또 좀 더 세부적이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연금계좌 변경사항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됐다는 점입니다. 자, 바로 이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좀 크게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. 왼쪽 편이 현행이고요. 오른쪽이 개정안입니다.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됐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게 핵심이죠. 1인당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합산해서 1년에 세액공제 한도액이 700만 원이었어요. 700만 원. 700만 원인데 이 700만 원이 올해부터는 200만 원 플러스 돼서 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.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연 700만 원 풀로 납입하셨던 분들은 새로 생기는 200만 원의 그 세액공제 한도를 더 누리고 싶으시면 납입 금액을 좀 높이실 필요가 있겠다.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. 이 말씀 좀 드려봅니다. 연금저축에서는 기존에 400만 원이었잖아요. 400만 원이 6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이고 IRP도 기존에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. 합산해가지고 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죠. 그렇게 된 겁니다.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. 아무튼 전체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랐다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연금계좌 변경상 두 번째는 바로 연금소득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폐지가 됐습니다.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연금을 받으실 때 그때 얘기라 가지고
이게 사실은 수준 높은 얘기인데, 예, 한번 말씀 좀 간단하게만 드려볼게요. 자, 기본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, 그분들은 이제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실 건데,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우선, 특히 제 강의 안 들으시고 제 고객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. 우선, 이 연금, 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,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불입하는 이 금액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. 세금을 낸다는 거예요. 그 세율은 5.5% 원천 징수되는 겁니다. 네.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세액공제를 안 받은 금액이 있다. 그런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도 안 냅니다. 자, 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면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는다. 이건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이 연금 계좌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연금으로 안 받으시면 5.5%가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16.5%일 때요. 큰 손해를 봅니다. 쉽게 표현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은 거를 개원해야 되죠. 시기적으로 봤을 때,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리합니다. 굉장히 큰 손해인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연금으로 타시고 연금소득세 5.5%를 내셔라. 이게 가장 아이디어는 겠습니다. 근데 이 조건에 연금 액수가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무사항이 있었어요. 예. 종합소득 신고를 하라는 뜻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5.5%보다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걱정해 가지고 이런 계좌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신 분도 간혹가다 계셨죠. 네, 근데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사항이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120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분리과세로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도 할 수 있다.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여러분들의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릅니다. 분리과세, 오늘 가장 개념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하면 1200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하면 5.5%가 아니라 16.5%를 내게 되어 있어요. 좀 높긴 높죠. 네. 그래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. 또 반면에 은퇴 이후에 소득이 없거나 작은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이 연금소득을 선택해 가지고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 유리할 수도. 왜냐하면 연금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.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리를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. 연금계좌 변경상 첫 번째, 세액공제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랐다. 두 번째, 연간 1200만 원 초과되면 종합소득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됐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다.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